완성차 4,000대를 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화물선이 한국 시각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부근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24명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기관실에 있는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해상 현대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사고에 정부는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측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처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파상 공세와 함께 후보자 부인 수사 상황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간 갈등이 격화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인사검증 책임론과 전면 인적 쇄신 압박 등이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검찰이 소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제기된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으로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16만 가구가 정전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경지 14,000여 헥타르가 침수나 낙과 등의 피해를 본 것을 비롯해서 가로수 2,400여 그루가 쓰러지고 각종 시설물 파괴 등이 잇따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차량 운반선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됐습니다. 선원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한국인 4명에 대한 구조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현대글로비스의 차량 운반선 골든레이오가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뒤 1.6km 지점 수심 11m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선체가 균형을 잃으며 좌현으로 90도가량 기운 겁니다. 사고 직후 미 해안경비대가 투입돼 탑승선원 24명 가운데 20명을 구조했습니다. 한국인 6명과 필리핀인 13명, 미국인 도선사 1명 등입니다. 하지만 기관실에 갇힌 것으로 전해진 나머지 한국인 선원 4명은 아직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연기와 불길 탓에 구조대원들이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연기는 잡혔지만 선박 불안정으로 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그 배를 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배를 한쪽은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배가 깊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들 선원들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했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7년 건조된 골든레이오는 7만 1,000여 톤급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차량 4,000여 대를 선적한 뒤 운항 중이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브런즈윅 항의 선박 운항은 잠정 중지됐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영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애틀랜타 총영사 김영준입니다. 예. 자, 일단 무척 바쁘실 텐데 일단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이 구조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1시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 추가적인 지금 선체 고정 작업을 하기 위한 예인선들이 배를 계속 당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전문 화재에 관련 배 안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위한 전문 구조팀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계속 현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그 구조대들이 선체 주위를 돌면서 선체 주위를 두드리는 등 하면서 안에 갇혀 있는 선원들과 연락되는지 그런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이 고정 작업이 아마 맞춰져야 선내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던데 그럼 고정 작업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현재 예인선 2대가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군안선을 지금 일단은 요청해 두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 당시에 골든레이오에 불꽃과 연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관실 접근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배는 지금 화재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재는 이제 다 진압이 되었고요. 큰 화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불꽃과 연기는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배는 90도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바닥에 눕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배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배가 침몰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배가 다만 넘어진 상태로 예.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고요. 예. 그 상태지만은 지금 만조대기 때문에 예. 여전히 파도 속 그리고 바닥이 뻘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뻘밭 속에서 파도가 치면 배가 계속 바닥에 닿아 있지만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정 작업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고정 작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배가 깊은 쪽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이 네 분, 이 네 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이 된 건지 궁금하고 또 신원이 확인이 됐다면 혹시 뭐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네 분에 대한 신원은 지금 다 확인을 그 선원들에 대한 신상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예. 그에 대한 정보는 글로벌 회사 측에서 다 충분히 구조되지 않은 선원들에 대해 가족들께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그분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배 기관실인데 그거는 예. 배 기관실은 배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예. 가장 그 안쪽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해안가에서 좀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실 내에서는 평소 때도 전화나 이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여타 선원들이 구조될 당시 이후에 추가적인 연락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애초에 지금 기관실에 아마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선내에서 예.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기가 차면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 그 갇혀 있다고 하는 선원분들이 다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관실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배가 화재가 났을 때는 배가 일부 지역입니다. 배 전체에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예. 일부 예. 뒷부분에서 났는데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200m가 넘는 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화재나 이런 것들이 선원들이 있는 지역으로 갔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 지금 전문 구조원들이 와서 현장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배가 9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혹시 네 명의 네 분이 있는 위치가 혹시 기관실이 바닥 쪽에 가까운 곳이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배는 바로 섰을 때 중간 하부 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관실은 지금 배 수면 위쪽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배가 지금 물속에 뒤집힌 상태라고 하지만 4분의 3 이상이 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관실 위치로 본다면은 물속에 잠겨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자, 일단 20명은 지금 구조가 되셨는데 그 구조되신 분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조되신 분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었습니다만 그분은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 후 퇴원을 했고요. 그분들은 예. 다 현지 해양경비대의 지원을 받아서 식사와 안정을 취한 후에 지금은 호텔에 지금 가서 다 쉬고 안정을 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퇴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단 좀 아직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이 골든레이오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그 해안경비대나 선사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갇혀 있는 선원들을 구조하는 작업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여 적절한 계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 미 해안경비대가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해안경비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은 간단하게 현황만 설명을 했습니다. 단 그쪽에서는 오늘 서울 시간으로 2시 반경에 그렇게 했고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1시 반에 했는데 오후 1시 예. 반에 했는데 선체에 일단은 연기 화염 등으로 진입이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선체를 안정화시킨 후에 구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예. 현재 선체 안에는 4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있으나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상황으로 발표됐습니다. 뭐 앞으로 추가 브리핑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을 밝힌 건 없는 거죠?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계획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현지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구조 작업에 방해는 안 되나요? 여기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예. 현재는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예. 그리고 기온은 조금 30도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만은 해상의 일반적인 날씨나 파도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외교부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본부 차원에서는 사고 발생을 본부에서 인지하자마자 외교부 그리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해서 정부 대책반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도 그 정부 대책반의 일원으로 지금 하면서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현 상황을 계속 현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선사나 다른 구조된 가족들이나 아니면 고위대된 가족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무쪼록 계속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 신속히 구조 소식이 들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도된 골든 레이호는 화재와 선박 불안정 등으로 구조대원들이 선내 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찰스턴 지부장 존 리드는 현지 시각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연기와 불길 탓에 구조대원들이 선내 깊숙이 진입하는 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부장은 또 검은 연기가 더는 선체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선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서는 화재의 완전 진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와 함께 선박이 계속 기울고 있는 만큼 화재 진화와 더불어 선박 고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조대원들을 선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태풍이 물러가자 다시 가을 장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만 낮 동안에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면 현재 강한 비구름은 제주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와 호남 지방에, 내일은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의 많게는 100mm 이상,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중부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따라서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6명의 임명 여부와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오늘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여부를 언제 발표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심이 깊지만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을 넘겨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나 지명 철회가 불러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는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안건 처리를 법무부 장관 거취에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국정조사나 특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파상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주는 등 문 대통령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고 핵심 참모들의 경질을 통한 전면적 인적 쇄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후보자 중심으로 계획했던 사법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검찰의 정치 개입 비판 여론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버리는 대신 사법개혁을 가져가는 상황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이 경우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합니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6명 중에서 조국 후보자만 빼고 다른 후보자들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길게 끌어서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 보류 카드는 사실상 선택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의 형태로 직접 발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진행된 유례없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금요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별도의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주말 사이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격적인 기소에 따른 논란과 조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를 소환하기에 앞서 빈틈없이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십 등 다른 경력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한 증거인멸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와 함께 컴퓨터를 빼돌린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 교수와 두 자녀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 원을 출자 약정했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사모펀드 업체의 전직 대표와 운용 담당자를 잇따라 불러 구체적인 운용과 관급 공사 수주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을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 씨 측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과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나 딸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입수 경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초 장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서울 광흥창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건 그제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당시 장 씨는 동승자 한 명을 태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장 씨의 지인이라는 30대 남성이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장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문제의 3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를 교체하려고 했다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 것이고. 이와 함께 장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장 씨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 뒤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장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3주 연속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9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6.3%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9.9%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검찰의 2차 압수수색과 동양대 표창장 논란으로 하락한 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에 반등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8.6%로 0.8%포인트 떨어졌고 자유한국당은 29.2%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북한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며칠 내 아니면 몇 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도 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는 당근도 내놨습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강연에서 한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North Korea will never be able to realize its full economic potential or enjoy true economic security and stability if it cling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ill not accept that. 이틀 전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북한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강원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두 나라 친선 협조 관계 발전을 기원하면서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과 자신의 6월 방북을 언급하고 광범위한 공동인식이 적극적으로 관철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 등도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출연 중인 작품과 예정돼 있던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5층짜리 모텔 3층 객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객실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옆방에 있던 투숙객 30대 문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북한이 태풍 링링으로 5명이 숨지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460여 가구의 살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둘러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산의 한 종합 테마파크, 100m가 넘는 천막이 두 건물에 걸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이 태풍 링링에 뜯겨나간 겁니다. 폐장기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테마파크 측은 서둘러 복구에 착수했습니다. 뭘 덮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바디 슬라이드 종류 이런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에도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파트 지붕을 덮고 있던 방수제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뿌리째 뽑힌 나무 10그루가 쌓여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이렇게 보행로까지 덮쳐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경비원들은 휴일에도 단지 곳곳을 누비며 피해 수습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으로 다 되겠습니까? 이제 급한 것만. 급한 거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고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과 움푹 파인 거실 바닥이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살면서 풍수해랄까 그런 것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처음 봤을 때 참담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언제 다 치우나 이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사람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준비 중이던 과일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현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과실류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는 추석 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 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 종료 다음 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서 원산지 표시를 엉터리로 한 사례가 늘어나서 관계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단속반이 시장 안 한우 판매점에 진열된 원산지 표시가 없는 찜용 미국산 갈비를 적발합니다.
바로 옆에는 한우로 표시된 갈비 세트들이 진열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 미국산 갈비를 한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한우처럼 그렇게 판매하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 처음 꺼낸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인근의 식품 점포. 캐나다산과 국산을 섞어서 만든 엿기름을 국산으로만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는 납품업체가 국산이라고 납품했다며 단속반에게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7대 3인데 자세히 물어. 여보세요. 추석을 맞아 명절용 농산물 수요가 증가한 틈을 타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미심쩍다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인한테 다시 확인을 한 연후에 물건을 구입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게 됩니다. 당국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판매점들의 주의와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풍성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례 음식과 흥겨운 공연 등으로 다 함께 넉넉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한마음 봉사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명태전을 붙이고 수정과도 담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듬뿍 담은 명절 음식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자 저희 강진군 자원봉사단체에서 소박하지만 조그만한 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맛깔스러운 음식 10여 가지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 12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모국의 전통 옷을 입고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흥겨운 노래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송편을 빚으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연고가 없는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노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 지 벌써 27년째입니다. 흥겨운 노래로 어려운 복지시설의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순수한 직장인들이 추석을 맞아 536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훈훈한 봉사가 이어지면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이웃도 넉넉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 함께 보시죠. 자, 이 어느 방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화면 위로 문이 있고 캐비넷 등이 보입니다. 거의 90도로 기울어진 방에 이 선원으로 보이는 사람 6명이 한쪽에 모여 앉아 있고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분도 계시고요. 자, 사진을 찍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저 방에 모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은 이미 구조된 필리핀 선원이 촬영한 것인데 한국에 있는 같은 회사 동료 선원 김정수 씨에게 SNS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 사진을 어젯밤 8시쯤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 선원들은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관실에 계신 분들도 속히 구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초과학연구원 IBS와 관련해 앞서 성희롱 논란 등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연성물질연구단은 지난 2015년 초 실험 장비를 관리할 기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같은 연구단의 팀 리더인 B 교수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습니다. C씨가 이미 내정됐으니
면접 점수를 다른 지원자보다 높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은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고 그냥 편하게 준비하되 배점에 있어서 이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점수를 올려줘라. C씨는 직무 면접에서 95점을 받아 1등을 했지만 필기 시험에서 과락하면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엔 연구단장이 연구단 기술직의 필기 시험 면제를 IBS 측에 요청합니다. 기술직은 필기 시험이 필요 없으니 실무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IBS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5월부터 연구단 기술직은 필기 시험을 없앴고 결국 C씨는 2017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합격한 2017년 채용 역시 응시자의 지인들로 면접위원이 구성된 사실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7년과 18년 IBS의 정규직 합격자 23명 가운데 18명에서 이런 흠결이 발견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입니다. 면접을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정자가 있다라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비 교수는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 2단계 직무 면접에 참여했던 분 한 명이 교수님으로부터 이미 내정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저는 누군 모르겠는데요. IBS는 필기 시험을 없앤 것도 연구단별 특화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 무늬만 공개 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보자는 애초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영남 알프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김인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 자락에서 열리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영화관마다 관객들로 메워지고 생소한 장르의 영화에 관객들의 반응은 특별합니다. 작년에 와서 산악영화제를 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상시 보기 힘든 영화니까 좀 자연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또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막 영화는 피아노를 히말라야로 옮기는 대장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산과 사람, 자연을 담아낸 159편의 다양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 영화가 상영되던 이곳 움프시네마를 비롯해서 9곳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산악인이 참석한 개막식은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과 연주회, 관객과 영화인이 만나는 토크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 도시 오스트리아의 영화와 친환경적인 건축물 사진 전시회도 관객들에겐 특별한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산악인과 관객,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숲을 거닐면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는 즐거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대응해서 핵합의 이행 범위를 3번째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활동을 중립적으로 사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넬 페로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대행이 이란 테헤란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외무장관과 원자력청장 등 이란 정부 내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회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지난 6일부터 원심 분리기의 연구 개발과 관련한 핵합의 제한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26년까지 시험용으로 제한됐던 고성능 원심 분리기를 실제 농축용으로 가동하기로 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전격적으로 이란 사찰에 나선 것입니다. The IAEA will continue to have a very independent, impartial, and credible role in handling those important issues that involve our cooperation. 이란의 원자력 청장은
핵합의 이행 범위의 축소가 핵무기 제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IAEA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약속 불이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유럽 측에 떠넘겼습니다. جایگزین باشن و اون خلأ رو پر بکنن که متاسفانه نتوانستن آنگونه که وعده داده بودن عمل بکنن.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핵 합의를 탈퇴한 뒤 유럽마저 대이란 교역을 중단하자 이란은 지난 5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3단계에 걸쳐 핵 합의 이행을 축소했습니다. 이따른 이란의 핵 활동 확대를 놓고 현지 시간 9일 국제원자력기구 긴급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과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미 재무부 맨델커 차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 거래와 관련한 어떤 제재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산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는 전 세계 모든 회사에 보내는 예리한 경고라며 전 세계 민간 회사와 정부는 거래 상대로 미국과 이란 둘 중에 택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EU와의 최종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자신의 노딜 브렉시트 강행 방침에 반기를 들고 사퇴한 고용장관의 후임을 인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집권 보수당 하원 의원 테레즈 코피를 새 고용장관으로 임명했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신임 코피 장관은 2016년 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당시 EU 잔류를 지지한 인사입니다. 오늘 나오실 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경기와 충청, 호남과 제주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가을 장마가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 제주 지역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영동과 충청 지역, 호남과 경북 서부 지역에도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울산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간씩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집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쳤다가 모레 다시 비가 오겠고요. 중부 지역은 모레 오전부터 하늘이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는 비 예보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